지금 문법 우리가 이제 차례를 보시면 크게 의문, 그 다음에 형태, 문장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문부터 살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모의고사와 수능에서는 의문 자체에 대해서는 잘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결국 자음, 모음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 거라 외워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수능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탐구에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여서 의문보다는 의문의 변동, 여기가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 얘가 그 어문 규정, 표준 발음법, 혹은 맞춤법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잘 나오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나오지 않는 의문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의문의 변동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의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문을 보는 거예요. 넘겨보면 이제 그룹핑, 아마 넘겨보면 나올 거예요. 그룹핑이라고 해서 특정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개념들을 동일 그룹, 거기 표 그거 나오잖아. 그겁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내가 아까 전에 우리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럴 때 문법 공부가 끝났어. 여기까지 다 공부를 해서 그러면 지금 그 페이지야. 그렇게 표로 나눠져 있는 거를 보고 그 개념을 보고 내가 배웠던 내용, 공부한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 된 거야? 공부가 된 거야. 그래야 내가 알고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모르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그 표는 우리가 이제 의문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복습하실 때 그 표를 통해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제대로 떠올릴 수 있는지, 핵심되는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룹핑이라고 해서 나눠놨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보고 우리 교재 유인물에 보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의문에는 의문의 종류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위에서 내려가면서 쭉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반대로 여기서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최소한 이 용어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제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여? 노란색으로 하지 말아야겠어. 봅니다. 뭐야? 지금 의문이 뭔지를 보는데 봄송, 달팔, 밤범, 길불, 그리고 알안까지 당연히 의미가 다른 거잖아. 그런데 이제 잘 보면 어떤 거 하나가 달라져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 그럴 때 지금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봄송, 달팔의 경우는 뭐가 달라진 거니? 첫 글자, 첫 글자가 아니지. 뭐야? 초성. 첫 소리가 달라진 거지. 밤범, 길불의 경우는 중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몸목, 알안의 경우는 중성. 이런 것이 달라지면서 뜻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주의,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라는 거. 소리야, 소리.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그 다음에 말의 뜻을 구별, 그리고 이제 변별이라고도 표현을 하시고, 그것을 이제 의문이라고 한다. 그거 넘겨봐. 넘기면 나와. 찾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밑줄 친 거와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적은 거를 같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의 종류를 보면 1번과 2번. 1번은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알고 있는 자음, 모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반면에 2번은 어떤 것 때문에 소리의 뜻이 달라진 거지?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 거야? 소리의 길이. 그렇지, 소리의 길이 때문에. 그래서 밤을 보면 짧게 발음하면 어떤 뜻이야? 낮의 반대말이 되는 거고, 길게 발음을 하면 열매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눈도 마찬가지네. 길게 발음하면 자연현상, 짧게 발음하면 신체 일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를 의문이라고 하는데 1번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분절 의문, 소리가 분명히 분절의 뜻을 알아야겠네. 분절되어 자음과 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모음, 이 분절은 무슨 뜻이야? 그렇지, 나눈다요. 나눌 수 있는, 아까 의문이 뭐랬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라고 했지. 소리를 구분할 수 있으면 분절 의문이 되는 거고, 구분할 수 없으면, 나눌 수 없으면 비분절 의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분절 의문에 뭐가 있다? 자음과 모음이 있는 거다. 그리고 비분절 의문, 소리가 분명히 분절되지 않아, 나누어지지 않아 자음과 모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따라다녀. 단어에 따지는데 단어에 따라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에서 확인한 것처럼 비분절 의문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는 거야? 소리의 길이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억양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억양은 조금 범위를 넓게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2번 봐봐. 지금 단어의 뜻이 달라진 거지. 여기도 이제 단어의 뜻이 달라진 걸 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억양의 이제 의미를 다르게 할 때는 어디에서 그런 거냐면 단어가 아니라, 그렇지, 문장에서. 문장의 끝을 올리면 보통 의문문을 들어요. 집에 가니? 아니. 집에 가? 집에 가. 올리면 의문문. 집에 가. 라고 하면 평서문. 혹은 또 뭐로 들 수 있냐면은 조금 더 이렇게 집에 가. 아니라 집에 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되면 명령문도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억양은 문장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비분절 의문에는 소리의 길이와 억양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쉽게 소리의 길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분절이라는 개념과 비분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겠고, 분절에는 자음과 모음, 비분절에는 소리의 길이, 억양 이런 것들이 있다. 억양도 써줄까? 억양은 대신에 어디에서? 문장 단위에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계를 보는데, 의문의 체계를 보는데, 이 의문의 체계는 분절 의문으로, 왜냐면 비분절 의문은 그냥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끝이야. 그래서 분절 의문을 중심으로 결국에는 무엇과 무엇의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확인해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절 의문에 해당하는 아까 1번 이게 바로 뭐였어? 분절 의문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했지? 그렇지, 자음, 모음. 그럴 때 바로 1번이 자음. 바로 이거는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음입니다. 발음할 때에 발음기관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는 숨이야. 날숨이 여기에서 포인트는 장애. 장애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를 이제 자음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장애를 받기 때문에 어디에서 장애를 받는지, 어떤 방식으로 장애를 받는지에 따라서 자음이 나눠지게 되는 거야. 반면에 모음은 발음할 때 특별한 장애 없이 실제적으로 이 모음은 어디에서 발음되는 걸 알기가 좀 쉽지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중세국어 때 그렇게 본 거잖아. 그래서 자음의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발음 기관을 상역해서 만든 거고, 모음은
장애 없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이제 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과 모음의 가장 큰 차이는 발음기관 내에서 장애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음 먼저 살펴보면 이 자음은 이런 표가 있는데 내신에선 당연히 외워야 돼. 그런데 모의고사에서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 수능에서도 또한 외우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어떤 거는 알아야 되느냐. 지금 이 표를 채우고 있는 이 틀은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얘네들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붉은색을 첫 번째로 최우선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라면 그 다음에는 내가 파란색 분필을 동그라미 친 얘네들을 기억을 해주는데 위치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일단 조음이 무슨 뜻이지? 조음 소리를 만들어내는 발음이 되는 위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순음은 입술 소리를, 치조음은 뭐 윗잇문 혀끝 소리, 그 다음에 경부계음은 새입천자, 연구계음은 열인입천자, 후음은 목구멍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얘네들의 위치가 어떻게 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에서부터 안으로요. 순서가. 그래서 입술, 그 다음에 윗잇몸에 혀끝이 닿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선 혀를 입천장으로 쭉 떨어지지 않게 해서 안으로 좀 말아 들어가. 그러면 딱딱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말랑한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혀가 닿을 수 없는 목구멍까지. 이렇게 해서 이 조음 위치는 어려운 게 아니야. 어디서부터? 입술부터 안으로 들어간다. 입술부터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다가 을을 더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위치만 한번 확인해 주는 거야. 따라봐, 그러니까 이거 봐. 입술 움직이지? 닿다가 떨어져? 그 다음에 드 발음을 할 때 얘가 어디에서 발음이 터지는지 이거를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순서대로 볼까?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면 지하고 보면 어떤 거 같아? 깊이의 차이가 느껴져? 그가? 이거 그거야. 그 다음에 흐는 더 안에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위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울림 소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일단 우리가 위치를 봤으니 이번에는 좋은 방식을 좀 보는데 크게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나눌 수 있는데 봐봐. 얘네들에 따라서 달라졌지. 그러니까 이제 음운을 형성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는 음운을 나누는 우리나라에서의 기준이 아니야. 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편의상 목청이 떨리느냐 울림 소리, 떨리지 않느냐 안 울림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울림 소리에서 비음 유음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간혹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울림 소리는 모음과 얘네들이 다시 울림 소리는 모음과 얘네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 모음이 울림 소리라는 얘기 특별하게 하지 않아. 그런데 자음 중에서 얘네들만 울림 소리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모음이 울림 소리라는 걸 까먹게 돼. 그런 친구를 봤습니다. 재수생인데 어이없는 문제를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여기에 울림 소리가 어딨니? 모음. 그랬더니 벙쪄서 갔어. 깜빡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용어를 보면 파열음은 이건 이제 터지는 거야. 막았다가 통로를 막았다가 한 번에 뻥 터뜨려서 나오는 소리가 파열음. 마찰음은 통로를 막지 않아. 대신에 어떻게?
비좁게 만들어서 막 부딪히게 하는 거. 파차름은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서 파 따왔고 여기에서 차를 따왔으니 막았다가 통로를 조금만 열어주는 것이 파차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기억해야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 안울림소리와 울림소리는 우문을 형성하는 기준이 아니야. 그런데 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즉 소리의 세기는 우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 딸, 탈. 우리는 이것이 서로 다른 단어라고 구분을 하지만 영어권 화자는 어때? 구분이 안 되거든. 반면에 우리는 이제 V 발음하고 아니지 B 발음하고 P 발음 이런 거 아니지. B 발음하고 V 발음 이렇게 되는 건가? 유성음. 걔네들은 그걸 구분하지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잖아. 음운으로 똑같이 하나의 음운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억할 것은 그 사용하는 언어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음운 체계가 다르다. 사용하는 언어마다 음운 체계가 다르다. 더불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센 소리가 뭐야? 거센 소리가 가장 센 소리야. 된 소리가 가운데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주의할 거. 얘는 비읍 두 개로 구성이 된 게 아니지. 된 소리임을 보여주는 거잖아. 비읍 두 개. 그러니까 비읍이 두 개가 합쳐져서 된 것이 아니다. 왜냐면 가끔 이제 아까 울림 소리에 모음이 빠져있다, 빠진 것처럼 얘 마치 기억 두 개로 이루어진 것처럼 혼동, 혼란을 겪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 이거를 이제 문제로 내기도 하고. 그래서 된 소리는 무조건 단일 우문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비음은 얘는 콧소리, 유음은 흐르는 소리인데 어디로 흐르냐면 혀 양옆으로 흐릅니다. 근데 봐봐, 여기에서 리을이 문제 내기 좋은 게 이거야. 얘는 우문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거든. 추상 우문에 이런 걸 하나 추가합니다. 우문 추상적인 소리다. 무슨 뜻이냐면 민석이가 발음하는 거랑 내가 발음하는 거랑 같아 달라. 그걸 이제 보통 음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일종의 우문표가 들어있어서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음문과 연결이 되는지 연결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음문은 추상적인 소리야. 이거와 관련해서 요 리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음은 리을 하나밖에 없어. 하지만 이 리을은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다릅니다. 달 발음해봐, 달. 이럴 때 봐봐. 혀 양옆으로 소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야. 달. 혀가 붙어있잖아, 달. 그렇지? 그런데 라를 발음해봐. 라 할 때는 어때? 그렇지. 혀가 떨어져. 그래서 똑같은 음운이지만 소리는 어떻다? 달라. 그런데 우리는 뭐로 인식해?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하지. 이게 바로 음운의 특성이야. 추상적인 소리다 라는 거.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달이라고 발음이 되는 것을 설치금이라고 합니다. 혀 양옆으로 소리가 빠져나오면서 얘는 탄설음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한번 튕기는 것처럼 혀가 닫아 떨어지는 것을 탄설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유음의 경우, 리을의 경우는 이렇게 소리가 다르긴 하지만 뭐로? 하나의 음으로 인식한다는 거. 정리합니다. 아이고, 이거 하나. 우리 이음 어디서 발음되니? 지금 연구계 음에서 발음이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중세 때 보고, 이 음은 그 글자에서 어디에 위치할 때만 발음이 될 수 있지? 종성에서만 발음이 되는 거지. 우리 초성에 쓰는 얘는 소리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 없는 거지. 그럼 얘는 봐. 몇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음절이야? 그렇지.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이 되는 거지. 됐습니다. 이제 모음을 봅시다. 모음은 지금 아까 자음은 요 표를 외우지 않다도 되고 대신에 이 표에 사용된 용어들과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것들은 좀 기억해두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음은 얼마 안 돼서 외우면 많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모음의 종류가 우리 유인물 교재를 봐봐. 크게 두 가지. 무엇과 무엇으로? 모음의 종류. 그렇지. 모음의 종류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입니다. 다시 모음에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무엇과 무엇?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이야. 그럴 때 우리가 표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단모음이 됩니다. 단모음이 뭐냐? 소리를 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발음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일단 이제 이 표는 다 알아가지. 설자. 혀 설자입니다. 순자. 입술 순자야. 어쩔 수 없어. 이런 거 기억해두면 얘네들 용어의 개념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설모음은 혀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앞전자를 써서 혀의 위치가 좀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후설모음은 혀가 저것보다는 뒤에 위치한다. 그 다음 입술 모양인 거니까 평수는 입술을 평평하게, 원수는 어떻게? 둥글게. 이 원자가 둥글 원자라 입술을 둥글게, 그 다음에 발음하는 거. 그 다음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 중, 저야. 고라는 얘기는 혀가 가장 어디에 붙어 있다? 천장에 가깝다는 얘기고, 저모음은 이 바닥에 가깝게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외우는데, 우리가 이거는 그 중세에서도 봤던 거지. 그래서 기억해두면 편하다고 그랬어. 이, 에, 으, 아, 우, 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위, 외. 그럴 때 얘네가 원순이었으니까 얘네도 원순. 그럼 나머지 두 개는 평순. 나눠서 앞에가 전설, 얘가 후설. 그리고 고, 중, 정. 이렇게. 이거 한 2번, 3번 해보면 금방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의 의어와 우어. 근데 예전에 막 중학교 때는 뭐 키를 뭐 주었어 4개? 그렇지, 이렇게 외웠잖아.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든 뭐 단모음은 외워두면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순과 원순, 고중전은 이제 크게 문제될 건 없어. 근데 어떤 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냐면 전설이 어떤 것인지를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설모. 그래서 얘를 좀 그림을 좀 그려볼게. 매년 그리고 매년 한 10대번씩 그리는데도 이 그림이 변화 발전이 없어. 코, 입술, 이, 혀. 목구멍. 턱이 없나? 이렇게. 그럴 때 전설모음은 어떤 거냐면 입 안에서 가장 높은 곳이 있지. 여기가 기준이야. 그럴 때 전설모음은 어떻게 말하면 되느냐? 혀의 최고점이 이것보다 앞에 있는 겁니다. 이쯤에 위치하는 거야. 후설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이렇게 위치하는 거야. 그런데 혀가 발음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로 발음이 되거든. 이런 형태로.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과 후선으로 나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전설 보면 다 뭐가 들어가? 짝대기 얘가 들어가지. 그 다음에 후선에는 의가 해당하는 거고. 그럼 짝대기 2가 들어가 있으면 다 뭐라는 거야? 전설 모음이라는 겁니다. 짝대기 2가 들어있다. 그 다음 1학년 수준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금 특히 우리가 현실에서 발음 구분이 안 되는 게 이 2가지지. 그래서 너희들이 뭐 개맛을 알아. 그게 이제 옆으로 기어가는 거냐, 혹은 멍멍 짖는 거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이의 개냐, 아이의 개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봐, 혀의 위치가 중절에, 그럼 이걸로 얘네들을 정확하게 발음을 구분하는 건 이렇습니다. 혀의 위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중모음과 저모음이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모음을 발음할 때, 즉 아이를 발음할 때는 입을 그냥 크게 벌리면 돼. 입을 크게 벌리면 혀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중모음의 어이와 저모음의 아이를 구분할 수도 있어. 이게 예전에 학평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교과서에서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얘야. 왜 얘를 봐야 되냐면, 지금 얘네들은 우리가 뭐로 발음을 해야 돼? 단모음으로 발음을 해야 돼. 이게 발음해봐. 어때? 입술 모양이. 다시 위가 움직이지. 으 발음해봐. 얘는 입 벌릴 때가 한 번밖에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중간에 발음할 때 바뀌지. 얘도 발음해봐. 얘도 바뀐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로 발음해? 둘 다. 현실적으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거든. 물론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대체로 서울 그 토박이 분들 있지. 서울 토박이 분들이 이 2개의 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어문 규정에 봐도 얘네들은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다시 지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 뭐로 발음을 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지만 어디에 속해 있다? 단모음.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얘는 오하고 이의 중간 발음이야. 얘는 우하고 이의 중간 발음이야. 그러니까 입술을 둥글게, 이거 간단합니다. 입술을 둥글게 하고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발음합니다.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들으시며 일단 표를 구성하는 용어들 외우고 나아가서는 이 표 자체를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설모음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 거냐 확인을 했고, 그럴 때 전설모음의 특징이 죄다 짝대기 이가 붙어 있었다. 그 다음 중모음과 저모음이 발음 구분이 잘 안 되는 이 에와 에의 경우는 입의 크기에 따라서 발음 또한 구분할 수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는 위와 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단모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문 규정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그치? 그럼 이제 이중모음을 보는데, 이중모음을 보기 전에 일단 단모음, 혀의 앞뒤 위치, 높낮이, 입술 모양이 변하면서 발음되는 것이 이중모음이 되는데, 이 이중모음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주모음, 얘는 다른말로 단모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단모음과 주모음 혹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반모음이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지. 순서만 바뀐 거예요?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단모음으로 시작했다가 주모음 혹은 단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주모음으로 시작했다가 반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반모음부터 좀 기억을 해야 돼. 아까 전에 처음 모음 들어갈 때 모음의 종류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 모음의 종류. 그렇지.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이 모음이라고 했죠. 그럼 반모음은 모음이라는 거야, 모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다시. 아까 모음의 종류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다고?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이에요. 만약에 반모음도 모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 거기에 들어있어야지. 모음의 종류에. 그런데 반모음은 모음의 종류에 없었어. 그 얘기는 반모음은 어떻다? 모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도 하냐면 반자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음의 성질도 반쯤 지니고 있고 자음의 성질도 반쯤 지니고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왜 모음의 성질을 반쯤 지니고 있냐? 생김새는 뭐와 같아? 모음하고 같아.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이제 내가 기호를 넣을 수 없어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렇게 꺾는 표시가 들어있어야 돼. 이게 이제 반모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해. 오, 우와 비슷하다. 그런데 모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음과 비슷한 거고. 그럼 왜 또 반자음이라고 부르느냐? 자음의 성질은 어때? 절대로 혼자서는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발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음절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어? 음절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리가 나죠. 그렇지. 소리를 내야 되는 거니까 뭐가 필요해? 그렇지. 모음이 필요해.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음절을 이룰 때 모음이 필요합니다. 자음만으로 절대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음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얘는 이중모음이 될 때만 나타나.
평상시에는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날 수가 없어. 모음이 있어야지만 나타나. 그래서 반자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치? 그래서 반모음은 짧게 발음되는 모음인데, 뭐라고? 모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반모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계열하고 5우 계열이 있어. 2계열과 5우 계열.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런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이중모음이 발음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지. 하나, 반모음부터 시작하는 거, 두 번째, 주모음부터 시작하는 거. 그럴 때, 반모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상향식, 위로 가는 거예요. 주모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하향식,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 상향식인지 하향식인지 요거는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용어는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건 알아야 돼. 반모음의 위치는 알아야 돼. 어떤 건 알라고? 반모음의 위치. 반모음이 뒤에 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 뭐? 의 하나밖에 없어. 다시 반모음이 뒤에 오는 건 의 하나밖에 없다. 상향식, 하향식 이거 용어 몰라도 돼. 하지만 반모음의 위치는 반드시 알아라. 그럼 나머지 이중모음 다 어디에 있다는 거야, 반모음이? 앞에 있다는 거.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반모음 모음이야, 모음 아니야? 모음 아니다. 모음의 종류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다. 그럴 때 반모음이 어디에서 발음이 되느냐? 반모음이 뒤에서 발음되는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 그리고 이제 의문의 변동으로 넘어가는데 그 변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배운 거 별거 없어. 그냥 책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일단 의문은 어떤 걸? 그렇지. 의문에는 분절의문과 비분절의문이 있는데 이 의문의 기능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다. 그리고 그 특성에는 추상성과도 챙기고 있다. 그 다음에 종류에는 분절의문과 비분절의문이 있다. 분절은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분절의문에 해당하는 거 두 개? 두 개만 있어요? 분절의문이 두 개밖에 없지. 나눌 수 있는 거. 그렇지, 자음과 뭐. 그 다음 비분절의문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리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음체계표에서 자음은 발음이 될 때 장애를 받으면서 발음이 되는 것으로서 조 위치 어디에서 발음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 발음기관 입을 보면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발음되는 위치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음되는 방식이 파열, 터뜨리는 것과 그 다음에 마찰, 부딪히게 하는 것, 비벼지는 것, 그리고 파찰, 막았다가 비벼지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어떤 것도 있었냐면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뜻도 달라졌기 때문에 예사, 된, 거센 소리. 그리고 자음 중에 일부는 목청이 떨리기도 해. 그런 거를 뭐라고 해? 울림소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코로 나오는 비음과 혀 옆에서 흘러나오는 유음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노란 양말이라고 해서 혹은 나란 마음이라고 해서 기억했던 자음 4개.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자음 4개만 울림소리냐? 아니었지. 뭐야? 모음도 울림소리였다는 거. 그리고 모음으로 넘어가면 모음의 종류는 무엇? 그래서 단모음은 좀 기억해두고 반모음은 이중모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중모음에서 반모음이 뒤에 오는 것 하나? 의의가 있었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체 그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을 보는데 아마 음운 변동까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제 10쪽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10쪽에 있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 4가지 현상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교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변동인데 그 옆에다가 요걸 하나 적어줍시다. 이 변동은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다 일단 표준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4가지. 1번을 보면 지금 꺽쇠 표시 안에 있는 것이 다 뭘 말하는 거야? 발음을 말하는 거지. 그럴 때 아이고 얘가 아니네. 이렇게 바뀌는 것. 그래서 얘를 이제 교체라고 합니다. 각 1번에 해당하는 건 바뀌는 거고. 그러면 얘는 쉬워. 왜 쉬울까? 눈에 드러나잖아. 표기와 발음이 어때? 불일치해. 그래서 쉬워. 그 다음 2번을 봅니다. 지금 두 단어가, 두 글자가 합쳐졌더니, 떨어져 나갔네? 없어졌네? 탈락에 해당돼. 근데 얘는, 얘 어떻게 발음해? 얘 어떻게 발음해? 얘 어떻게 발음해? 그러니까 표기와 발음이 어때? 일치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어려움이 되는 거야. 여기도 두 개가 합쳐졌네? 합쳐진 거야. 축약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자음의 경우는 어때? 발음하고 표기가 불일치하지. 지금 봐. 얘는 자음의 경우야. 자음은 불일치해. 그러니까 쉬운 거야. 모음은 일치하지. 어려운 거야. 4번째, 없던 게 생겼어. 얘 없던 게 생겨. 첨가라고 하는데 얘는 불일치하지. 그러니까 쉬운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냐? 음운의 변동은 어려운 단원이 아니야. 그리고 다른 문법과 연계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얘는 이거 자체로 끝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한 것들 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결국 얘는 좀 외워야 되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이해하면 돼. 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알아. 뭔가 달라졌구나. 그런데 표기와 발음이 동일한 경우를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지. 얘는 이제 암기가 필요한 거야. 나머지는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1번은 교체. 바뀌는 것. 어떤 음운이 바뀌는 것. 탈락은 없어지는 것. 축약은 자음과 모음 합쳐지는 것. 첨가는 없던 것이
생기는 거. 됐지? 다시. 교체, 탈락, 추격, 첨가. 이거 내용 단어 어렵지 않잖아. 다 그것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현상만 이해해주면 돼. 그런데 어디에서 탈락과 추격의 일부는 어떻게 된다? 필요한 것들은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서 들어.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은 문법 하나만 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변동 앞부분까지 해서 쪽지 시험은 문법만 볼 거고, 그 다음에 과제 우리 맞아서 몇 회까지 했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지. 오래됐지. 그거를 푸는데 그거는 자세히 설명을 해서 내가 톡으로 알려줄게. 그렇게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시면 몇 회까지 했는지 알려주시고, 그럼 나도 지금 교재 보고 그 문제집 보고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